월드컵은 끝났다. 다시 재개되는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의 전반기는 개막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5-16 시즌 이후 단 한 번도 빅4에 진입하지 못하며 기나긴 암흑기를 보낸 아스날이 드디어 환골 탈퇴! 무려 12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타트와 함께 단독 선두! 그야말로 우승 적기라는 표현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스, 사카, 마르티넬리 삼각편대가 완벽하게 자리잡은 공격진과 윌리엄 살리바라는 복덩이가 가세한 수비진이 33득점, 11실점이라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맨유에게 당한 1패를 제외하고는 경쟁권 팀들과의 경기인 첼시, 리버풀, 토트넘을 모두 잡아내며 자신들의 전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전 의존도로 인한 핵심 선수들의 부상 방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맨시티와 두 번의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아스날은 03-04 시즌 이후 약 20년 만에 리그 우승의 수건을 풀 수 있을까요? 아스날에 이어 10승 2무 2패, 승점 5점 차이로 2위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팀은 바로 맨시티. 직전 두 시즌을 모두 우승하며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됐지만 아스날의 분전에 한 발짝 뒤처진 상태인데요. 공격진은 리그 전체를 통틀어 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였던 이적생 엘링 홀란드의 폭발력과 함께 기존 자원인 필 포든, 케빈 데브라이너가 맹활약해주며 압도적인 득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전 3실점, 팰리스전 2실점, 맨유전 3실점, 특히 승점을 무조건 가져와야 했던 브랜드포드전 2실점 등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비진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경기당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는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충분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며 역전 우승으로 리그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전반기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승점 30점으로 깜짝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 바로 뉴캐슬입니다. 지난 시즌 사우디 왕실에 인수되며 명실상부한 큰손이 된 뉴캐슬은 즉시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시작하며 머니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닉 포프, 스벤 보트만과 함께 알렉산데르 이사크를 약 950억에 영입하며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우기도 했죠. 리그 4위에 해당하는 공격력과 당당히 아스날과 함께 최소 실점 1위의 기록으로 내로라는 팀들을 제치고 당당히 3위. 역시 본인가. 포지션마다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까지 자리를 잡자 경기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첼시전과 토트넘전에서는 승점 3점을, 그리고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로도 승점 1점을 따내며 비록 리버풀에게 석패하기는 했지만 최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시즌에서 전반기에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상위권에 오르는 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팀들은 결국 뎁스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적절한 대응이 더해지며 후반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손 뉴캐슬은 오히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6-17 시즌의 준우승 이후 지난 시즌까지 항상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했지만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던 토트넘은 사실 이번 시즌도 인상적인 전반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리버풀이나 첼시 등 다른 팀들의 부진으로 순위상 4위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리그 11위에 해당하는 21실점을 기록한 수비입니다. 3백을 주로 사용하는 팀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중앙 수비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중요한 양쪽 윙백에서 뛰는 페리시치, 세세뇨, 에메르송, 도어티 등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격진 또한 케인 혼자 분전하는 가운데 중원은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상황. 여기에 단조로운 전술까지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맨유,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 등의 순위 경쟁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패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4위권 수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그 어떤 팀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토트넘인데 시즌 개막을 2연패로 출발하며 최악의 여론에 직면했던 맨유. 리버풀전 승리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이후 경기들에서 7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26점,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텐하흐 감독의 전술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적생 크리스티안 에릭센, 리산드르 마르티네즈, 안토니, 그리고 뒤늦게 가세한 카세미로까지 팀의 적응을 맞춰가는 모습이죠. 후반기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위권 팀들에게나 해당하는 득실차 0에 불과한 공수 전반적인 밸런스 개선이 필요한데요. 특히 호날두까지 떠나며 수적, 질적으로 부족한 공격진의 분발은 더욱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서 FC 바르셀로나를 만나며 최악의 대진이 성사된 점은 매우 흥미롭네요. 지난 시즌 승점 단 1점 차이로 우승을 놓친 리버풀은 전반기에 매우 고전했습니다. 6승 4무 4패 승점 22점으로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벌써 너무 많은 승점을 잃었죠. 특히 승격팀 노팅엄과 하위권 리즈에게 안필드에서 패한 경기들은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선수들의 줄부상. 개막전부터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베스트 11이 나선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과했다는 점은 분명히 다행입니다. 리버풀 또한 현재 상황상 이적 시장을 조용히 보낼 수 없는 팀이고 특히 중원의 보강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후반기에는 다시 자신들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선두권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첼시는 상위권 팀들 중 가장 최악이자 기대 이하의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14경기에서 6승 3무 5패, 고작 승점 21점을 기록했죠. 분명히 우승에 도전해야 하는 팀이지만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전반기 동안에만 너무 많은 승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패배를 기록한 상대팀들이 우승권 경쟁팀들이 아닌 리즈,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뉴캐슬이었으니 얼마나 부진했는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작 17득점만을 기록한 리그 13위 수준의 심각한 공격력이 결정적인 문제였죠. 결국 시즌 중에는 감독 교체까지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점은 고무적이고 선수들의 면면이 충분히 퀄리티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폼만 회복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전반기 우승권 향방과 각 팀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곧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최종 결과가 나타날지 어퍼사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